오늘은 그냥 간단하고 편안하게 한 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경매 낙찰을 받고 명도를 할 때 명도 비용으로 얼마를 책정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매이신 양성용 국장입니다. 명도 비용을 준비를 할 때 특히 만약에 경매를 누군가에게, 경매 전문가에게 경매 의뢰를 했을 때 명도 비용을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주십시오 하는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럼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그게 상당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본인이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는 경우에 자기가 명도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명도비가 하나도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건이 계속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화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 건도 많이 들어가지만 경매 컨설팅으로 의뢰를 받아서 들어가는 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책정할 적에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사협의가 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금액에 준하는 그 금액은 명도비로 반드시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은 돈을 명도비가 작게 나가서 수익을, 그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아껴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는데 이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저희처럼 입찰을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 100만 원, 200만 원 이 작은 금액 때문에 물건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명도 비용이 생각보다 작게 하면 그냥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을 어딘가를 부셔놓고 가는 사람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 강제집행했을 때 300만 원이 들면 300만 원을 이사비용을 만약에 줄 것을 이것을 아껴서 뭐 100만 원에 50만 원에 막 협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200만 원, 300만 원만 주면 이 사람이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계속 나가지 않고 차일피일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면서 시간을 끄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3억씩, 5억씩, 10억씩 대출이 일어난 경우라면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내 집을 온전하게 보존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냥 내보냄으로써 나의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혹은 그리고 집을 비워서 내가 수리해서 들어가서 살든 아니면 수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주든 어떤 그 퇴로를 빨리 그냥 내가 활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그 명도 비용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 뭐냐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자기 경매 유튜브에다가 이 명도할 적에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금액을 너무 책정을 요구해서 주면 그 돈이 실제로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럼 들어가지 않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사항들이 벌어진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경매 컨설팅해서 명도를 직접 행위를 해서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을 만약에 뭐 한 달을 지나 2달 만에 내보내야 될 사람을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내보냈을 적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사비용 주고 남는 어느 거라도 생길 만한 그게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돈 내기. 여러분 아시죠? 돈 내기. 시간 딱 정해서 후다닥 해서 빨리 끝내고 그냥 그렇지 않은, 이거와 유사한 느낌의 유사한 사항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남는 돈을, 그러니까 실제로 의뢰인들이 자기가 지출되는 돈을 입금을 직접 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입금을 직접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삐 서두르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따박따박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서둘러서 하면 한 달 안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따박따박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하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가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거를 이 기간 안에 끝내주면 내가 당신에게 어떤 거를
어떤 성의표시라도 하겠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 온 능력을 발휘해서라도 최단기간에 해결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통 많이 보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명도비를 너무 이게 금액이 1억짜리, 2억짜리면 명도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넘어가는 물건이라면 너무 명도비 100만 원, 200만 원에 거기에 마음을 두시지 마시고 그냥 강제집행 비용, 협의가 안 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강제집행 비용 정도의 명도비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여유 있게 가지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명도비를 저희가 3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의뢰인분께서 그냥 돈을 더 얹어서 1,000만 원을 그냥 명도비 주겠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1,000만 원을 3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1,000만 원 주겠다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면 그분이 저희가 대금 납부하는 날에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일으켜서 이 잔금을 치르려고 하셨던 분인데 아니 돈을 대출해서 대금 납부하는 그날에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 상황들이 금융비용이 완전 제로 상태에서 돈을 납부하자마자 소유권 넘어오고 집은 비워지고 그래서 바로 리펀딩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전세를 놓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벌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고 너무 크지 않은 작은 명도비 때문에 너무 아끼려고 막 하지 마시고 내 물건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시간을 조금만 끌어버리면 나의 금융비용도 또 그만큼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말로 그냥 좋은 게 좋듯이 적당한 이사비용을 주고 빨리 내보낼 수 있는 서로 원만하게 해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